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미국이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한국의 주류 언론들에게 이미 당선자 칭호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그동안의 정권 인수인계 작업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을 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가 제기했던 2020 대선 무효화 소송에 11일 현재 미국 시간입니다. 무려 20개 주가 동참하고 나서면서 미국 대선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으로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8일 켄 팩스턴 주 검찰총장 명의로 연방 대법원에 이런 소송을 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같은 4개 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 이런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피소된 4개의 주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용해가지고 대선 투표 절차를 유연적으로 변경하고 대규모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에 놓인 우편 투표를 늘려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조작된 승리를 안겼다. 이게 주요 이유입니다. 텍사스주는 특히 1인 1표 원칙을 어기고 미국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켄 팩스턴은 성명에서 미국의 선거 과정의 무결성에 대한 신뢰는 절대 불변에 신성한 것이고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되어 연방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니아 또 위스콘신은 2020년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 과정에서 각 주의 입법부가 제정한 법령을 위반하고 헌법도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들은 주법과 연방법을 모두 무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신성한 투표권만 아니라 텍사스와 합법적인 선거를 치른 다른 주들의 청렴성까지 오염시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법치에 따르지 않은 그들 4개 주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두운 의심의 그림자가 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대법원이 심각한 오류를 바로 잡아주도록 요청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미국 헌법은 선거 진행 시간, 장소 및 방식은 주 입법부와 의회에서만 규정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행정부가 임의로 선거 규정을 바꿔가지고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이런 텍사스주의 연방대법원 제소에 대해서 하루 만에 17개 주가 소송 동참을 선언하고 나섰고 연이어 조지아주를 포함해가지고 3개 주도 추가로 동참하기로 하면서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텍사스주의 지지를 표명하면서 연방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주는 알래바마, 아칸소, 플로리다, 인디애나, 캔자스 이런 전부 17개 주고요. 여기에 또 애리조나가 추가하면서 이제 20개까지 됐는데 대부분 공화당이 주도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들 주 중에서 미주리, 그리고 아칸소,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같은 6개 주는 단순한 법정 조언자가 아니라 텍사스주와 동등한 소송의 원고로 직접 참여하겠다고 나서가지고 파급 효과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텍사스주의 이런 소송은 당연히 연방대법원 소관사항이죠. 주 정부 간의 분쟁에는 반드시 연방대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의 이런 소송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소송이 텍사스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5개 주가 법적 소송에 원고가 되었고 이외에도 15개 주가 소송을 적극 찬성하는 지원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연방대법원도 즉각 심리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렇게 텍사스주의 소송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1861년의 남북전쟁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 남부에 버지니아를 포함한 11개 주가 있었는데요. 이 11개 주가 연방 탈퇴와 아메리카 연합국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내전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남북전쟁이었습니다.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를 포함해가지고 20개 주가 연대한 이번 심리를 즉각적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연방대법원은 피고 측 4개 주에 10일 오후 3시까지 텍사스의 소송에 답변서를 내라고 요청했고 즉각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텍사스주를 포함한 6개 주가 원고가 돼가지고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특별히 이 4개 주를 콕 찍어서 문제를 삼은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여기에 텍사스주가 소송 대상으로 삼지 않은 지역이 하나 있죠. 애리조나주의 문제는 또 뭘까요? 물론 피소된 4개 주 정부 측은 이번 소송을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면서 10일 날 답변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트럼프 변호인단이 제기한 자료들은 그렇게 단순한 정치 공세로 넘길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펜실베니아주입니다. 20명의 선거인단이 걸리는데요. 이 펜실베니아주에서 가장 큰 이슈는 우편 투표에서의 부정선거 문제입니다. 펜실베니아주가 우편 투표를 보낸 대상자 수가 182만 3,148명인데요. 도착한 우편 투표 숫자가 얼마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보낸 게 182만인데 도착한 게 얼마냐면 258만 9,242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112만 6,940장이 초과됐다는 거죠. 그럼 이 우편 투표들은 과연 어디서 흘러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부재자 투표 9만 22표가 된 하나의 투표지 뭉치에서 바이든의 표가 무려 95% 이상 나왔습니다.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텍사스주의 소송은 이런 부정선거가 결국 우편 투표를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한 선거 규정을 바꾼 것에서 기인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선거 규정을 주지사가 임의로 정했기 때문에 이건 연방헌법 위반이라고 보는 겁니다. 펜실베니아 하원은 선거인단 임명권 회수 결의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고요. 또 선거인단의 의회 임명안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소속의 마스트리아노 의원은 속임수와 사기에 대한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옆에서 방관만 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대규모 속임수가 있었다면 주의회가 개입해야 될 사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손으로 직접 싸우겠다 이러면서 투지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펜실베니아주는 선거인단 명단을 확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12월 14일 선거인단의 워싱턴행을 좌절시킨다는 의미죠. 한편 민주당 소속 탐 울프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도미니언 개표기 사용을 강요했다고 주의회 의원이 폭로했습니다. 이 또한 관심의 초점입니다. 다음은 조지아주입니다. 16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요. 이미 블록버스터급 선거 부정이 폭로돼 가지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지역입니다. 미국 대선에 부정이 만연했다 그러면서 소송전을 펼쳐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법률팀이 3일 대선 부재자 우표 검증 공청회에서 투표소 CCTV 영상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대선 투표일 당일 촬영된 이 영상은 개표원들이 참관인들을 내보낸 다음에 투표지로 가득 찬 여행용 가방에서 표를 꺼내가지고 개표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제키 픽 변호사는 이 풀턴 카운티 선거 사무원들은 공화당 참관인들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개표소를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표지 스캔 작업을 시작하는 장면이 동영상에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분명한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을 보면 지난 11월 3일 밤 9시 57분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머리를 따은 금발 여성이 멀리 뒤에 서 있는 개표 참관인들하고 개표원들한테 개표 작업 중단을 알리면서 퇴근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러자 개표원들은 물론이고 공화당 참관인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두 현장에서 철수를 합니다. 이게 10시 56분입니다. 그 직후에 갑자기 개표소가 바빠지는데요. 11시 1분까지 남아있던 4명의 개표원들이 검은 식탁보로 두른 탁자 아래에 숨겨놓았던 여행용 가방에서 바이든에게 기표된 투표용지를 꺼내가지고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개표와 집계를 계속합니다. 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정투표 현장이 개표소로 장소를 빌려줬던 스테이트 팜 아레나의 CCTV에 딱 걸린 겁니다. 문제는 이런 부정선거가 자행된 풀턴 카운티에서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얼마만큼의 숫자가 선거에 개입되었는가 하는 거죠. 제키 픽 변호사는 그날 밤 3대의 전자개표기가 다음날 새벽 이른 시간까지 쉼없이 계속 돌아갔는데 전자개표기 한 대가 처리할 수 있는 투표지는 시간당 수천 장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이 부정개표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동영상을 링크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에릭 트럼프는 그 시간대에 실시간 집계 그래프하고 대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몰래 개표가 이루어진 4일 새벽 1시 19분부터 36분 사이에 바이든의 투표량에 이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이 치솟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이제 트윗을 제기를 했습니다. 한편 이 조지아주의 데이비드 레스톤 하원 의장은 선거 당시에 서명 대조를 요구하면서 주 정부의 선거인단 인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시간주입니다. 16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요. 최대 현안은 개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도미니언 버팅 시스템이 이번 선거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도미니언 시스템 문제는 단순한 미시간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텍사스주의 소송 대상이 되어 있는 4개 주 모두가 관련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미국의 24개 주가 같은 개표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부정선거 조사를 지휘하고 있는 미시간주 하원 감독위원장이 이 도미니언 버팅 시스템의 최고 경영자한테 공청회에 참석할 걸 요구를 했는데 도미니언의 그 폴러스 CEO가 돌연 불참하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주 하원원 세스 글로브 정부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의 개표기가 약속한 대로 정확히 작동했고 100% 정확하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그러면서 이 도미니언의 불참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지난 2일 미시간주에서 열린 이 대선 투표 검증 하원 청문회에는 전자투표 시스템 업체 도미니언 합청업체 직원이었던 멜리사 카론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지난 11월 3일 이 투표일 날 오후 8시 15분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중앙개표소에서 IT 지원 업무 근무자로 일했는데 최소 3만 장의 투표지가 여러 차례 중복 집계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해서 이 파문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트럼프 법률팀은 미시간주에서 사용된 도미니언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포렌식 조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미시간주 공화당은 지난달 초 앤트린 카운티의 개표기 오류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가야 될 6천 표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표로 집계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시간주는 이 외에도 17만 2,337표가 등록되지 않은 선거인이었고 19개 선거구는 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보다 많았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시간주의 레오 채필드 하원 의장은 하원이 진행하고 있는 도미니언 CEO의 청문회를 통해서 부정선거 여부 사실을 확인해야만 주정부의 선거인단 선출을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위스콘신인데요. 10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트럼프 측의 요청에 따라서 3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33억 1,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재검표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단순한 재검표만 해가지고 트럼프 측의 분노를 샀죠. 트럼프 팀은 전염병의 유행을 이유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부재자 투표한 경우가 최소 수천 건이라는 의혹도 제기를 했고 이 부재자 투표지 10만 8천 표가 투표 신청서 서명 없이 투표된 것으로 나타나서 이걸 무효 처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앤 제이콥스 의장은 대선 레이스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공화당 선거위원은 밥 스핀델도 모든 법적 난제가 해결될 때까지 결과에 대한 최종 인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위스콘신주는 11일 부정선거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일정을 확정했고 이 청문회의 결과를 보고 선거인단 인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애리조나주가 있습니다. 이 텍사스주의 소송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분쟁 지역입니다. 미국 연방검찰 출신의 유명한 변호사죠. 시드니 파웰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대표해서 애리조나 주지사, 주무장관 등 41만 2천여 건의 불법 투표와 도미니언 투표기 관련 부정행위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시드니 파웰은 이 소송을 통해서 이번 선거에서 광범위한 투표용지 조작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부분적인 원인이 이 애리조나주 메리코파 카운티에서 도미니언 버팅 시스템 기계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 기계들이 고의로 트럼프에게 투표한 표를 바이든에게 전달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드니 파이어 고소장에는 여러 가지 사기 계획과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비합법적 개표, 불법 투표, 부적격 투표, 중복 투표, 유조표 이런 것들로 선거 결과를 조작했는데 이들 표를 합치면 바이든이 이 주에서 앞선다고 말한 1457표보다 훨씬 많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드니 파이어는 이 애리조나주에서 최소 41만 2천 장의 불법 투표가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연방 대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가 주목의 대상입니다. 현재까지 개표가 완료돼 가지고 인증까지 진행된 상황은 바이든이 55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가지고 20개 주에서 확실한 우세를 보이면서 23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는 텍사스주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 25개 주에서 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후보 모두 당선 인증선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결정이 보류된 지역은 텍사스주가 문제로 삼은 펜실베니아, 미시간, 조지아, 위스콘신의 4개 주 외에도 애리조나주 11명입니다. 이 5개 지역인데요. 이 5개 지역의 선거인단 수가 전부 73명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연방대법원의 손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텍사스주가 소송을 한 것은 도미니언 시스템 같은 부정선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 4개 주의 연방 헌법 위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해가지고 투표의 편의성을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대선 투표 절차를 주지사가 임의로 변경한 것이 연방 헌법 위반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실 텍사스주의 연방대법원 제소는 그야말로 외통수에 급소를 찔렀다고 봐도 됩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이 텍사스주의 소송을 기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주지사들은 주의회의 입법권이라든지 연방헌법을 무시하면서 행정명령으로 뭐든지 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가능하지 않는 판단이죠. 결국 이 텍사스주가 제소한 내용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인용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소 내용 자체도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개 주의 주지사들이 어떤 근거로 대선 투표 절차를 변경했는가의 문제이고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주의회를 거치지 않고 주지사가 단독으로 결정했는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또 이미 증거로 드러난 것 같이 우편 투표가 1인 1표라는 기본을 허문 것도 문제입니다. 역시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해가지고 투표권자에 대한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이 2표 이상을 투표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또한 4개 주가 변명할 여지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방대법원이 당연히 이 텍사스주의 소송을 인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텍사스주를 포함한 6개 주가 원고가 돼가지고 제기한 이 소송에 대해서 만약 연방대법원이 인용을 결정하게 되면 문제가 된 4개 주의 선거인단은 대통령 선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4개 주가 보유한 선거인단 수 62명,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20, 조지아 16, 미시간 16, 위스콘신 10명인데 이게 다 무효가 됩니다. 당연히 바이든은 270명 확보에 실패하면서 선거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의 소송을 인용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라서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각각 선출하게 됩니다. 또한 수정헌법 20조는 상하원의 임기의 분기 시점을 언제로 담냐면 1월 3일 정오 12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1월 3일 선거에서 당선된 상하원 의원들이 새로운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원에 의한 투표는 각 주의 하원원이 하나로 묶여서 한 표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서 공화당이 셋, 민주당이 둘이라 하면 공화당이 한 표를 갖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하원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가 많습니다만은 대통령 선출은 각 주당 한 명만 투표권을 갖기 때문에
공화당이 26대 22로 훨씬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 경우는 1801년과 1825년 두 차례 있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틀 내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죠. 이건 이번 텍사스주의 소송 제기와 다른 주들의 합류를 의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과연 미국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최종 판정을 하게 될까요? 1차 고비는 12월 14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될 것인지, 그리고 진짜 미국에서 계엄령이 내려질 것인지, 이런 문제는 다시 정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